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 결혼한 지 15년 만에 둘만의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남들은 신혼부부로 시작할 때부터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시작하곤 하는데 저희 부부가 조금 많이 늦은 편이지요. 지금부터 저희 부부가 보금자리를 얻기까지 거쳐왔던 풍파와 그 사이에서 있었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바로 남편의 사업 때문이에요. 남편이 능력도 없고 사업만 하고 싶어하는 겉멋든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고요. 사실 저는 살면서 많은 실패나 좌절을 겪어보면서 자라온 터라 그런 좌절 끝에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무르르듯 무언가를 힘들이지 않고 제법 쉽게 얻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쪽은 못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런 면에서 잘 맞았어요. 남편 역시 학창 시절부터 무엇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좌절을 겪으며 살아왔더군요. 비슷한 성장 과정과 성격, 그게 저희 부부가 겪었던 수많은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밑거름 같아요. 저희 부부의 첫 좌절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남편이 친구 셋과 함께 모여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참 인복이 없던 때였어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지금 말하면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더 돼? 기껏 아이템 구상해 와서 같이 구체적으로 계획 짜보자니까 갑자기 셋이 나가서 한다는 게 말이 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내 친구들과 싸우더군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그간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친구들이 마음을 바꾼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야, 그게 지금 친구란 놈들이 할 소리야? 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배신이 아니면 뭔데? 마음 잘 맞는 친구 놈들이라 같이 좀 잘 되어보자고 오랫동안 구상해오던 거 오픈하고 같이 좀 해보자고 하려 했더니 이제 와서 따로 너희들끼리 하겠다고? 나만 쏙 빼놓고? 너희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머리통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됐어. 너희들끼리 나가서 해. 안 잡을게.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친구들이 따로 사업 차린다고 연락한 거야? 아, 기껏 아이템이며 시정조사며 다 해갔더니 이거 완전 단물만 쏙 빼먹고 대체 왜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지훈이가 집이 좀 살잖아. 그놈 어릴 때도 뺀질뺀질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 거라 여태 그러고 살았는데 애들한테 그랬나 봐. 자기가 자금 될 테니까 나머지 두 놈한테 하라고 했나 봐. 나 빼고. 내가 구해온 아이디어 나중에 n분의 1 하다가 자기 목 더 쳐달라 그럴 거라고. 지금부터 아예 빼고 시작해야 공평하게 3분의 1 할 수 있지 않겠냐 설득했나 보더라. 지훈이 그놈이 살랑거리면서 사업하자고 꼬드긴 게 애초에 정복해낸 게 목적이었나 보다. 아, 여보, 괜찮아. 그런 사람은 어차피 지금 일 안 터졌어도 나중에 가서 터졌을 거야. 그런 놈이 나중에 잘 되면 얼마나 더 악독하게 뒤통수 칠 궁리를 했겠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얽혀있지 않을 때 빨리 끊어내는 게 훨씬 더 나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빨리 알고 정리된 걸 다행으로 알고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람들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만큼은 못할 거야. 당연하지. 지훈이 그놈이 평생 부모님 돈으로 놀고 먹다가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면서 오길래 난 또 이놈 철들었나 보다 하고 같이 하자고 했던 건데.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나마 당신이 무슨 일 하나 터질 때마다 마음 둥글게 가지고 살라고 옆에서 이야기해줬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모나고 못났던 내가 그 성격들이 깎이고 까요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놨을 텐데. 그러게 우리 남편 예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성격 참 불같았는데 그때도 내 말은 참 잘 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나랑 다시 준비하자. 디테일한 것들은 어차피 당신밖에 모르잖아. 그 인간들은 큰 틀 정도밖에 모르는 건데 뭐. 남편은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 시작하려던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준비하느라 들어갔던 비용들을 메꾸느라 7년을 고생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월세집을 전전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 혼자였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해 볼 텐데. 당신까지 옆에 있는데 같이 고생시키면서까지 나 하겠다고 사업 밀고 나갈 수는 없지. 그만 포기하고 다시 취직할까 봐. 하지만 그런 남편을 붙잡고 다시 해보라고 설득한 사람은 저였어요. 세상에 우리 마음처럼 일해주고 굴러가는 세상이 어딨어.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참 욕심도 없고 미래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거더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생각한 건 한번 해봐야지. 나 고생시킬까 봐 미안한 거라면 안 그래도 돼. 내가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봐. 당신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힘들게 어떻게 그래.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 지금까지 내 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어? 없잖아. 당신 사업가 자질이 있어. 옆에서 보면 그래. 내 주변에도 사업하는 언니들 많아. 보면 당신이랑 다들 성격도 기질도 비슷해. 당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언니들도 3, 4년은 고생했어. 배신한 친구놈들 아주 보란듯이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지. 남편은 계속해서 응원하는 제게 못 이기는 척 포기하고 말려던 사업이란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의 사업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당신 말이면 무조건 내가 믿고 따를 거야. 사업도 당신이 계속해보라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 아니, 애초에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냈겠지. 오래 고생시키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마음이라 더 열심히 했어. 벼락부자는 못 되어도 이제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아가는 기분이야.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당신이 더 고생하게 될까 하는 걱정 더 이상 안 들어. 그게 좋아. 거봐, 내가 당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내 말 맞지? 내 말 듣기 잘했지? 결혼 안 한 독신남이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볼 거였다는 그 말에 어떻게 응원해주지 않을 수 있어. 난 그게 좋아. 당신 요새 직원들 한두 명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 늘 당신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제일 많은 일 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잖아. 그런 당신 입에서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 들으면 난 그때가 제일 좋아 죽겠어. 아직 당신이랑 부모님, 장인, 장모님께 은혜 갚으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갚아 나갈게. 평생 감사드릴 거야 정말. 실은 저희 부부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양가 부모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죠. 다른 자식들은 이것저것 부모님께 해드릴 텐데 이런 것 하나도 저희 부부는 해드릴 여력이 안 되었거든요. 내가 반찬 조금 가져왔어. 일한다고들 밥 차려 먹을 시간도 없지. 대충 바깥 음식으로 때우지 말고 밥만 안 쳐서 반찬 꺼내 먹어. 아무리 일하느라 바빠도 밥은 집밥 먹어야 기운 나는 거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저번에도 반찬 가져다 주시면서 용돈 주셨잖아요.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 걸 자꾸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이 됐다. 네가 뭘 죄송하니? 우리 아들내미가 사업한다고 사서 고생하는데 옆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하지. 아이고 그나저나 이 날씨 집에 에어컨도 없어? 아니 요즘 세상에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살아? 너희 둘은 힘든 것도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쪄 죽겠다 얘. 그러지 않아도 요전번에 왔을 때도 없길래 내가 에어컨 2대 장만했다. 사무실이랑 집으로 하나씩 보낼 테니까 자리 미리 잘 잡아둬. 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가전제품을 받아요? 에어컨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야 어차피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빠서 에어컨 필요한지도 모르고 잘 살았어요. 아유,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요즘 선풍기만 쓰는 집 없어. 내가 여기 반찬 가져다 주러 올 때마다 더워서 그런다, 더워서. 나 변하자고 사두는 거니까 마음 쓰지들 마라. 시어머님께서는 자식들 좋아하는 반찬이며 요리해다 집 냉장고를 채워주시기 바쁘셨어요. 해다 주신 정성 생각해서라도 하루 두 끼는 꼬박꼬박 냉장고 반찬들 차려 밥을 차려 먹곤 했죠. 그러니 에어컨까지 손수 장만해 주셨어요. 아빠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비밀이야. 그러니까 너만 알고 이거 받아. 둘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적당히 아끼고 살아. 요즘 세상에 빚 없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다. 나 때도 빚 조금씩은 다 있었어. 다 그런 거니까 한서방한테도 힘내라고 전해주고 둘이 보양식이라도 사 먹어. 날 더운데. 알았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해했어요. 아휴, 부모님들 입에서는 아직도 자식 키우느라 힘들단 소리 나오겠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일까? 나도 얼른 자리 잡고 부모님들께 받은 것들 전부 갚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딱 1년만 더 고생해보자. 원래 지금 딱 고비라고 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당신도 받은 거 배로 돌려드릴 수 있게 그 마음만 잊지 말고 딱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싶어서라도 우리 사업 잘 되게 만들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저는 남편 사업을 위해 회계 공부를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전공도 아니고 숫자를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생계가 걸리니 뭐든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의 사업을 위해 10년이란 세월을 넘게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다져온 사람이었어요. 가끔 부모님께 신세지는 일이 있을 때면 죄송스러운 마음과 얼른 보답해드리고픈 마음에 조급함이 앞서 잠시 힘들어하고 울적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 가지 않아 자신감 있는 남편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은 때때로 숨막히게 버거운 짐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고객 반응이었어요. 생각보다 좋은 거래처 반응들이 돌아오면서 거기서 또 희망을 보고 기운을 내었죠. 어떻게 이쪽 일은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불편하게 일할까? 내가 그때도 이 소리를 들었는데 여전하네. 그러게, 다들 귀찮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때부터 고민해온 거잖아. 그 세월이 10년이 지난 거고 당신만큼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속속들이 알고 고쳐보려고 시도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걸? 이것 하나 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신 말이 맞아. 그냥 익숙하니까 귀찮아서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비효율적이라는 거 다들 알고는 있어. 내가 꼭 이걸로 친구놈들이랑 하던 거래처까지 가져온다. 두고 보자. 사업은 3년이면 답 나온다는 말이 있죠. 자리를 잡았다면 앞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그건 얼른 장사 접으라는 소리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부의 사업은 자리를 잡은 단계라 늘 하던 대로 꾸준히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때쯤 시어머니의 칠순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여유가 생겨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저희 둘 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기도 못 펴고 자식 자랑 한번 못 해보셨을 부모님 기도 살려드리고 어깨도 쫙 펴게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이제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칠순잔치는 호텔을 잡고
제대로 갖춰 준비하기로 했죠. 이번 엄마 칠순 때는 돈 안 보고 무조건 좋은 걸로 다 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돈 보기 시작하면 또 계산하고 끝도 없다고. 맞아. 특히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려울 때 얼마나 잘해주셨어. 부모님께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해서 안 되지. 그건 우리가 빚진 걸 생각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갚아드려도 모자라. 남들은 결혼해서부터 효도한다던데 우리는 결혼하고도 그 효도라는 걸 못 해드렸잖아. 다음 생신 장모님이시던가? 그때도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드리자. 아, 이번에 케이크도 3단이 된다길래 그걸로 해서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 돈 보지 말고 어머니 웃는 것만 봐야지. 야, 생각만 해도 좋다. 맞아. 가족들한테 최고로 좋은 것 해주고 최고로 좋은 것만 맛보여주고 싶은 마음 다들 간절할 텐데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러려고 그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지.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같이 잘해보자. 처음으로 열심히 고생하며 번 돈을 뜻깊은데 크게 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뿌듯했어요. 정말이지 부모님께서 그 고생하며 돈 벌어 저희 키우실 때 이런 심정이셨겠거니 싶더라고요. 명절이면 온 친척들 다 모여 다른 집 자식들 내놓으라 하는 회사 들어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두둑한 용돈 봉투 쥐어들여 이런저런 자식 자랑들 한창일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멋쩍으셨겠어요. 이제라도 번듯한 자식들 되어 효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보람찼죠. 그렇게 마냥 행복함만 있을 것 같던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친구분이신 듯 했는데 얼핏 보니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날 언성 높이는 일 만들고 싶지 않고 어머님 친구분이시다 보니 어떻게 마음대로 저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기에 일단 일어나 친구분의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가 있으라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엉거주춤 불편하게 다시 돌아가 멀찌감치 서서 어머님 친구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너무 커다란 목소리로 웃고 떠드는 수준이었어요. 초대받고 오신 다른 분들도 잠깐 흘끗 하시다가 기분 좋은 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묵인해주고 계시는 듯 했죠. 시어머니께서 그 친구분께 다가가 뭐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너 많이 취했다. 아이고, 내 칠순잔치 와서 네가 제일 기분 좋아 보이네. 물 좀 마시고 술은 천천히 마셔라. 어? 아유, 맨정신으로 끝까지 있다가 축하해주고 가야지. 벌써 취하면 어떡해. 그런데 어머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친구라는 분이 고성을 지르더군요. 뭐야? 너 지금 네 아들이 호텔 잡아 잔치 열어줬다고 뻐대는 거야? 아이고, 그간 못한 아들 자랑을 이제 하는 거야? 그동안 변변찮아 못해서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어?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라고. 내 아들 앞에서 자식 자랑이랑 마라, 어?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당황하며 친구분을 말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부도 어불성설 같은 친구분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지 어머님은 별 말씀도 없으셨는데 자식 자랑한다며 비아냥대시는 게 상황에 맞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죠. 다른 손님들께서도 눈살 찌푸리시며 큰 소리가 나는 그쪽을 하나 둘 고개를 돌리시는데 어머님의 친구라던 그분은 이미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신 듯 했어요. 갑자기 의자 위로 올라서셨거든요. 자자 여러분 주목. 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호텔에서 휘황찬란하게 칠순 파티를 하고 있는 이 할멈이 글쎄 아들 집에 에어컨 한 대 들일 돈도 없어서 자기 돈으로 놔줬다지 뭐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한테 가전 사다 들여주는 건 들어봤어도 아이고 결혼해서 출가한 집 가전을
시어머니가 해다 준대요 글쎄. 근데 그래놓고 자기 분수를 모르지? 칠순잔치를 호텔에서 열었으니 말이야. 아이고, 일선은 보이고 싶었나 봐. 아유, 단단히 취했네 정말. 좋은 날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아들까지 왔으면 부끄러운 꼴 보이지 말아야지. 곱게 마시고 이만 집에 가. 남 좋은 날 망치지 말고. 아니 엄마가 이러는데 아들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어? 아유 내려와. 저게?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을 왜 들먹여 왜? 내가 할 말이 더 없는 줄 알아? 더 해봐. 네 아들 아직도 월세 살잖아. 사업망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변변찮은 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용돈, 선물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 게. 여기도 네 돈으로 빌렸지? 자식이 자식된 도리도 못하고 있을까봐 불쌍해서 와줬구만. 분수에 안 맞게 고상한 척 주접을 떨고 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냥 호텔에서 칠순잔치하는 저희 어머니가 부러워 질투심이 한가득인 사람 같았어요.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는 딱 그 꼴이었거든요. 온갖 심사가 다 뒤틀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의자 위에서 휘청휘청 상스러운 욕까지 섞어가며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죠. 그제야 어디선가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기 엄마 좀 말리려나 싶었죠. 엄마, 위험하게 거기는 뭐 한다고 올라갔어요? 나 자꾸 얼른 내려와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위험하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까지 해요, 뭘. 꼭 없는 것들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한달랐지. 이런 인간들 하루 이러고 몇 개월 손가락 빨고 살 거 뻔한데. 아휴. 모전자전이었어요. 아들이라던 그 남자도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보아하니 잔뜩 취한 듯 했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변변찮은 자식들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도 1년 전 이야기였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들고 와서 아직도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인 줄 아나 우스웠어요. 저희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께서도 자식 자랑 하나 없이 말을 아껴도 너무 아꼈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성큼성큼 소란스러운 그쪽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기고 있었어요. 어르신, 빚내서 하시는 칠순잔치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아드님 아직도 빚 갚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와, 이 정도면 1년은 더 갚으셔야겠네요. 언제쯤이나 용돈 받아보시겠어요? 아니지. 에어컨도 하나 없던 집 수준이면 한 2년은 더 갚으셔야겠네. 그래서 여기는 어머님이 빌리신 거 맞나요? 이야, 어르신 통 하나는 크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벅저벅 걸어가다 말고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다는 듯 하는 실수와 함께 팔짱을 꼈어요. 김민수 씨? 여기서 다 보네요. 우리 어머니랑 이런 인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 아들놈을 개인적으로 아는 눈치였어요. 자기 이름이 불리자 그 아들이란 작자도 고개를 돌리고 저희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아들의 표정에 비아냥거리던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로?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잠깐 여기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잘못 들어와서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사람이 있는데 잘못 들어왔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마구 내뱉으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자에 올라가 있던 사람을 엄마라 부르며 부축하려 잡고 있어 놓고 이제는 엄마를 떼내고 있었죠. 여기가 어머님 칠순이셨습니까?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 봤네요. 이분 저희 어머님 아니세요. 오해 마세요. 정말 아닙니다. 그냥 위험해 보이셔서 잡아드린 거예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 걸음을 옮기려던 남자의 옷깃을 남편이 낚아채더니 다시 의자에 앉혔어요.
남편의 얼굴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을 찾으려는 듯 남편은 심호흡을 하는 것 같았죠. 이내 남편이 진정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남자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네요, 민수 씨. 우리 회사랑 콘택트해 올 때도 예사롭지는 않다 싶었지만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단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배신이 특기예요? 나도 민수 씨처럼 살 걸 그랬어. 그럼 우리 어머니도 당신 어머니처럼 기세등등 자식 자랑하며 사셨을까? 어머님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간사하게 제 앞길만 생각하면서 도덕이고 나발이고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아들로 두셔서. 저게 어디 감히 나한테 우리 아들 욕을 해? 넌 누구야? 저 옆에 나 아들 아직도 월세 살고 사업망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거 내가 다 알아. 명절이라고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는 거 다 알아. 너 저 옆에 나 아들 아니잖아. 뭐 애인이라도 돼? 언제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머님의 친구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눈치 보며 난처한 상황인데 그런 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꼴이 정말 웃겼죠. 야, 자기 엄마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건 민수 씨인데 그래도 어머님은 내 아들이라 해주시네. 난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애인이 되어 있고 말이야. 재밌어요 아주. 회사 비리 들고 와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제멋대로 연봉 협상할 때도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내가 배신 잘하는 놈들은 많이 만나봐서 좀 알거든요. 뭐? 네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은 어디서? 너 저 옆에 언니한테 돈 받았지? 아들인 척 해달라고. 뭐예요 엄마, 정신 안 차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입 좀. 엄마 때문에 지금 회사 못 가게 생겼다고. 여기 이분이 내가 새로 들어가려던 회사 대표님이란 말이야.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아니 왜 하필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남자는 자기 엄마 얼굴을 거의 뺨 때리다시피 정신 차리라며 깨웠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은 아들의 매서운 손길에 정신이 드는 듯했죠. 흐리멍텅하던 눈이 조금은 정신이 돌아오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민건아, 나다. 그 김민수 과장님이라고 아나? 너희 회사 사람인데. 잘 안다고? 글쎄. 김 과장님이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어. 우리 관계가 좋아진 걸 모르고 너희 회사 비리 정보랑 사내 기밀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선 자기 스카우트에 가라더라. 연봉도 꽤 높게 불렀어. 지금 거기서 연봉 얼마나 받나 혹시? 아이고야, 나한테 엄청 부풀려 말했네. 야야 임마, 배신자는 배신자가 잡아야지, 안 그래? 얼른 데려가서 처리해. 너희들 나한테 2번 빚진 거다. 지금 어디로 전화 거신 거예요? 설마 우리 회사 박민곤 대표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죠. 2분 철천지 원수라고 들었는데.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통화하신 척만 하신 거죠? 진짜 통화하신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언제적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어줍지 않게 행패들인지. 내가 거짓말해서 득될 게 뭐가 있지? 못 믿겠으면 김 과장 핸드폰이나 잘 쥐고 있어요. 곧 민권이한테 전화 들어갈 거니까. 운이 좋으면 징계위원회, 운이 나쁘면 소송이라도 걸릴 텐데. 어떻게 해야 본인 앞길 구사일생으로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제 보안 요원분들 들여보내서 이 사람들 치우라고 하세요. 남편은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그 모자를 끌어내도록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의 아들이란 인간이 놀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죠.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남편 뒤통수를 치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펼치겠다 발 뺐던 친구놈들을 용서하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남편 입에서는 끝없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늘 그 친구들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곤 했죠. 처음 몇 달은 그게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복수심은 오래 품고 갈 감정이 못 되거든요. 당신 친구들 이기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버틴 건 잘했어. 그런데 이제 목적의식을 좀 달리 해보자. 끝까지 그 사람들 이기려고 일하다 결국 이기고 나면 그 끝에는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 허무해할 거야. 남는 거 하나 없을 거고. 제대로 가야지 이제. 당신이 볼 사람들은 이제 당신만 믿고 일해주는 직원들, 이름도 잘 모르던 회사에 거래 맡겨준 거래처 사람들이야. 이제 더는 그 배신자들 이겨먹을 생각이 아니라 당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생각으로 일해야 해. 그래야 마음 안 다치고 오래 길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지. 누구 미워하고 사는 거 제일 불행이야.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누구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으로 잘 되는 거 성공 아니지. 그렇지 않아도 요새 회사 폐업을 안에 만회하는 것 같더라. 연락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던데. 그래? 그럼 오히려 잘 되었네. 벌 받은 거야, 그 사람들. 당신 하나쯤 없어도 잘 될 줄 알고 사람 함부로 내친 죄지. 그게 죽어도 용서 안 되면 모를까. 그 사람들 사업도 그렇게 된 마당에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려고 해봐. 슬쩍 도움도 주고. 그럼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도 훨씬 편할 거고. 암튼 잘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도 지훈이 그놈은 아예 사업에서 발 뺄 생각인 것 같던데. 그놈 빠지고 나면 나머지 두 놈도 몇 년 전 나처럼 빚더미 앉겠지.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해보겠다던 남편은 오랜 세월 미워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기로 결정했어요.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업을 도와주며 빚더미에 앉는 것만큼은 막아주었고요. 덕분에 친구들은 저희 남편을 거의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런 속사정까지 제3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님 친구분의 아들처럼 경솔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해 보이는 게 이번처럼 배신자 걸러내기도 좋겠다 싶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애써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건데 산업 스파이라니 완전 월척이 걸린 거였죠.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누구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으로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일 앙금 풀고 잘 지냈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 잡아내는 것 좀 그만해야겠네. 속속들이 사정도 잘 모르는 것 보면 우리 어머니랑 그다지 친한 인연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돈으로 하든 호텔 잔치는 참석하고 싶었나 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리는 건 유전인가 보네. 이 좋은 날 우리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군 불청객들은 손님 대접 못 해주니까 당장들 나가요. 곧 보안요원 올 거니까. 저분이 너 새로 들어갈 회사 대표님이라고? 아이고 선생님, 대표님, 우리 아들이 대표님 밑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럽디다. 제발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제가 취해서 그랬습니다. 질투나서 그런 거지 다른 대단한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 제발 이렇게 밧줄 잘라버리시면 저 이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 못 모십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모 봉양도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시어머니 친구의 아들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인지 바닥에 냅다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었어요. 그 분위기 파악 안 됩니까?
저도 아니고 여긴 저희 어머님 칠순잔치 하는 곳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한테 무례하게 군 거고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요? 용서는 우리 어머님께 빌어요. 나는 용서할 권리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남편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시어머니께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모자는 저희 어머님 밑으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시어머니 한복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취해서 그랬어. 알잖아. 나는 호텔에서 잔치해본 적 없는 거. 부러워서 그랬어. 내가 잠깐 취해서 너무 부러워서 너한테 못된 소리 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벌 받을게. 그래도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아버리지는 말아줘. 우리 아들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 제발 도와줘. 어? 대표님 어머니신 줄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시기 질투가 좀 많으셔서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회사만이라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말들은 전부 진심 아니에요. 그냥 저희 엄마 역정 들어드린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결정해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이 한심한 인간들을.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엄마한테 막말한 건 용서가 안 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 모아 빌고 있는 모자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용서해주라고 하시려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잘난 건 못난 건 자식은 자식이지. 부모가 되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은 아마 내 손으로 제 자식 앞길 막는 거 아니겠냐? 난 일평생 그리 살지 않으려 죽어라 노력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잘 되어서 효도한다고 이렇게 크게 준비한 나를 네 손으로 전부 망쳤어. 그게 단순히 시기 질투에 막말한 거라 해도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내 아들 용서하라 가르쳤지만 긴 세월 부모한테 효도할 날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고 그 아픔을 안주거리 삼아 씹어댄 너희는 용서 못한다. 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라. 네 아들 내 아들보다 잘 살잖니. 내 아들은 그저 월급쟁이일 뿐인데 네가 용서 안 해주면 우리 아들은 이제 어떻게 취직하느냐 말이야. 있던 회사에서도 쫓겨날 텐데 그래도 친구라고 축하해주러 온 내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아까는 네 아들 내 아들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자식이 도리도 못하고 있을까봐 불쌍해서 찾아와 준 거지. 나 축하하려고 온 거 아니랬잖아. 우리가 아직 치매도 아니고 아까 한 이야기 잊어먹지는 않거든. 내 아들이 어떻게 준비한 날인데 그렇게 잘난 네 아들, 우리 아들이랑 비교도 되지 않는 네 아들, 우리가 좀 막는다고 앞길 막히겠니? 아니지. 이건 우리가 막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손으로 너희가 막은 거지. 계속 뒤통수 치고 배신하면서 평생 치마폭에서 잘 키워봐. 아무리 애원해도 나는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 내 발로 나갈래? 끌려 나갈래? 시어머니는 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 모자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끌어내도록 시켰죠. 모자는 말 한마디 더 못한 채 보안 요원에게 끌려 나갔어요. 남편은 그 후 어머님 친구 아들이 벌인 짓을 친구들과 거래처에 이야기했다고 해요. 결국 업계에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그 아들은 동종업계에는 다신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겼는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남편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자기 엄마가 한 짓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왜 우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사과하게 만드는 건지 원.
애초에 자기가 한 짓은 산업 스파이나 다름없는 짓인데. 간도 크지. 어깨가 얼마나 좁고 소문은 또 얼마나 빠른데. 간도 크게 그런 짓을 해놓고 버젓이 이 회사 저 회사 간을 보고 다녔단 말이야. 그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그 아들 엄마는 돌려보냈고? 찾아오지 마시라 했지.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나 아니라 우리 어머니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용서 못한다 했으니까 용서받을 생각 말라고 했어.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데 자꾸 찾아오는 거 용서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밖에 더 돼. 그것도 이기적인 거지. 끝까지 이기적이야. 자기들 한 짓이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얼굴 못 비춰야 정상 아니야? 그 아들은 민건이네 회사에서 소송 안 하는 대신 조용히 회사에 남겨뒀다더라. 징계 정도 받았대. 그래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은 모양이네. 앞길 막히느니 뭐니 죽는 소리 하더니 한시름 녹았겠구만. 그런데 왜 찾아왔대? 뭐 어쨌든 자기네 회사 비리네 뭐네. 괜히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면 피곤하니까 안고 가기로 했나 봐. 소송이라도 걸리면 그놈은 뼈도 못 추리니 당분간 조용히 다닐 것 같대. 대신 승진이 물 건너갔지. 이제 만년 과장이란 소리야. 그러니 제 엄마를 우리 회사 앞에 데려다 놨겠지. 자식이 되어가지고 제 부모 무릎 꿇리는 놈이 다 있다 참. 참, 어차피 우리 어머님께 못된 소리 해서 벌 받아야 하는 인간이라지만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 살게 찾아주는 게 안쓰럽기도 하네.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더는 안 찾아오겠지. 양심도 없는 모자. 그 인간들 때문에 이제 민건이랑 사이좋은 거 소문 다 났겠어. 이젠 배신자 속출이 쉽진 않겠지만 언젠가 밝혀졌을 사실이니까 뭐 할 수 없지. 파렴치한 모자 때문에 남편이 좀 더 오래 숨겨두고 싶어 했던 사실이 업계에 드러났지만 다행히 그로 인해 피해는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 이미지만 더 좋아졌죠. 뒤통수 치고 배신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망해가던 회사까지 살려준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거래처분들도 더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듯해 저희에겐 이득이었죠. 덕분에 월세집 전전하며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개인적인 삶 하나 없이 살던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15년 만에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회사가 잘 된 이후로는 늘 양쪽 부모님께 이것저것 해드리느라 정작 저희 부부를 위해서는 뭔가 장만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감회가 남달랐어요. 사업하면 저를 고생하게 할까 무섭다며 사업을 망설이던 남편은 이제 번듯한 보금자리까지 생겼겠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죠. 남편은 요즘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 챙기는 재미에만 푹 빠져 산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쓰는 재미를 그쪽으로 알아버린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한평생 사셨던 오래된 집은 팔고 돈 조금 보태드려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드렸어요. 깔끔하고 좀 더 넓은 집 장만해 드리는 게 사실 제 꿈이었거든요. 다른 자식들이 한참 전부터 효도하며 이것저것 부모님께 해드릴 때 하나도 못 해드렸던 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될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부모님들께서 아직 건강하신 덕분에 지금에라도 그간 못 해드렸던 효도 부지런히 다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래된 가전도 하나둘 바꿔드리며 이제는 전부 깔끔한 새 가전제품으로만 가득 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요즘 남편은 안마의자 놔드릴 생각에 시간 날 때마다 안마의자 보고 있어요. 여보, 골라봐. 이번 달엔 내가 안마의자 하나씩 놔드릴 거야. 이거 회사에서 직원들 쓰라고 놔둔 건데 얼마 전에 한번 써보니까 엄청 좋더라. 진작에 이거 하나씩 놔드릴 걸. 이거 어때? 이걸로 장모님 댁이랑 우리 엄마 집에 하나씩 보낼까 봐. 자리 미리 장만해두고. 다음 달엔 건조기 하나 장만해드릴까? 요즘은 건조기가 대세래. 그거 하나 있으면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더라. 아니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대? 남편은 고생고생해 번 돈 죄다 부모님들께 갖다 바치다시피 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부모님들 해드릴 것 이야기만 나오면 싱글벙글이해요. 이런 맛에 열심히 돈 버는 거구나 하면서요. 젊어서 못한 효도 지금에라도 하고 있어 저희 부부는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른 집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식들 마음에 한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앞으로 10년은 더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장마철이 시작이라고 해요. 끈적끈적 습도가 높아지고 불쾌지수도 함께 높은 요즘이지만 언제나 힘드는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